저는 오늘 역사 속의 흉작, 그리고 그로 인한 기근, 그때 우리 선배들은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엄청 힘드시죠? 예. 자영업 하신 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대로, 또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은 또 그런 경우대로, 또 친구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또 그런 경우대로 아마 힘들고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지?'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고통을 극복하는 데도,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은 없었을까? 있었다면 우리 선배들은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인제. 어 인제 요즘에 인제 뭐 경제 위기라고 하면은 대체로 금융으로 파생이 되죠. 예. 우리 IMF 때라거나 또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거나 뭐 등등. 뭐 요즘도 음 국가는 국가는 부유한데 개인은 가난하다. 예. 그 개인 부채, 가계 부채가 많다고 하잖아요. 아마 이게 빵 터지면 경제가 엄청 휘청거리겠죠. 우리 전통 시대는 아무래도 농업 중심 사회이다 보니까 농사가 망쳐지면 인제 큰 경제 위기가 오는 거죠. 물론 인제 요즘은 뭐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뭐 브라질 이런 데서 날씨가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커피가 아주 그 흉작이랍니다. 그래서 국제 커피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은 그걸 수입에다 쓰는 우리 커피집들은 값을 올릴 것이다. 요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어느 한쪽이 쪼끔 뭐 잘못돼도 그렇게 중국에서 요소수를 안 팔면은 우리는 호주에서 얼른 갖다 쓸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전통 시대에는 그런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흉작이 들면 일단은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 원인의 주범이 누구냐? 바로 가뭄입니다. 가뭄. 예. 이제 봄하고 초여름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들어서는 가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조선 초기 분이죠. 이행이라는 분이 쓴 시. 예. 가뭄에 관한 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망 가뭄 봄 여름으로 이어지니." 대체로 우리 인제 가뭄은 겨울에 눈이 많이 안 와도 인제 가뭄이 시작되죠. 그래서 겨울의 적설량, 이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기상 가운데 하나죠. 그다음에 인제 봄철에 비가 안 오면, 그러니까 봄철이라는 것은 씨를 뿌릴 때, 모내기 할 때, 이때 인제 비가 안 오면 아주 문제고, 인제 모내기를 했는데 이게 이 어린 모가 인제 뿌리를 내려야 하잖아요. 그때 비가 안 오면 인제 어린 모가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아주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날씨 기상이죠. 그래서 어쩝니까? '백성들 생활이 참으로 불쌍하구나.' 이렇게 인제 시를 지었네요. 그래서 인제 보니까 새 쟁기질 흙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땅이 완전히 굳어 버리니까 쟁기질을 하는데 쟁기가 흙을 못 뚫고 가는 거죠. 옛 우물에는 먼지가 날리려 한다. 샘물도 말라 버리죠. 예. 뭐 요즘이야 큰 댐을 막아서 그 댐 물을 보내서 우리가 농업용수나 상수원으로 쓰지만, 뭐 전통 시대야 땅 파서 우물을 만들었는데 지하수가 고갈돼 버리면 먹을 물마저 없는 거죠. 하늘 뜻 아득에 헤아릴 수 없지만 참말로 환장할 노릇이죠. 이 하늘의 뜻을. 예, 그렇습니다. 이행이라는 분이 쓴 가뭄에 관련된 시입니다. 자, "신의 공력은 분명하여 알기 쉽나니." 참말로 아무래도 용이 뿔을 떨치려 하니. 그래서 인제 비를 내리게 하는 인제 그 뭐 신이라 할까요? 조물주가 용이죠, 용. 예, 그래서 인제 기우제 같은 거 지낼 때 뭐 용을
용 그림을 이렇게 태운다거나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로 한번 보시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가뭄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가 이제 비, 홍수, 특히 이제 여름철 이제 태풍이 올 때 그 홍수, 그다음에 초가을의 홍수, 요건 아주 독이죠, 독. 이제 초가을이라면은 이제 벼가 이제 여물어 가고 있는데 그때 인제 늦태풍, 우리가 요즘 말로는 늦태풍이라고 그러죠. 그게 오면서 바람을 몰고 오죠. 그러면은 벼가 익어서 머리가 무겁잖아요. 넘어져 버리죠. 넘어져서 땅에 닿으면 거기서 싹이 나 가지고 그걸 도정을 하면 아주 바삭바삭 가루가 돼 버리죠. 또 바람을 동반하고 또 비를 동반하잖아요. 그럼 비가 오면은 인제 역시나 인제 비를 맞고 햇볕이 쬐면 거기서 그냥 싹이 나 버려요. 예.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비, 가뭄 이게 아주 우리 역사의 아주 숙명적 어 날씨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이제 흉작이 오면은 꼭 뒤따르는 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러니까 전염병 자체로 전염병이 돌기도 하지만 이게 인제 기근이 들면은 전염병이 도지게 되는 거죠. 이유는 인제 두 가지죠. 하나는 못 먹으니까 인제 이 뭡니까 면역력, 영양실조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쉽게 인제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일반 감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사스, 뭐 메리스, 뭐 코로나까지 쉽게 걸릴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게 기근이 들면 사람들이 인제 먹을 걸 찾아서 많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 걸렸다 그러면 인제 사방으로 퍼져 버리는 것이죠. 이동량의 증가, 그다음에 영양실조로 인한 면역력의 에 감소 이런 걸로 인해서 기근이 들면 전염병이 덩달아서 번지게 되는 거죠. 요즘도 지금 우리 코로나 환자가 뭐 1,000명이 넘고 2,000 명이 넘고 그래도 대체로 절대 다수는 수도권이잖아요. 뭐 70% 80%가.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수도권은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한 명 걸렸다 하면은 순식간에 지하철을 통해서 시내버스를 통해서 강남의 무슨 나이트클럽을 통해서 이태원의 술집을 통해서 순식간에 퍼져가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인제 전염병이 돌면은 인제 정부에서는 인제 방역 조치를 취하는 거죠. 요즘 방역 조치 어떻게 취합니까? 9시 넘으면 전방문 닫으세요. 그렇죠. 예. 또 뭐 "4명 이상은 만나지 마세요." 하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전통 시대도 다 했죠. 그 가운데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전통 시대야 뭐 이게 균을 찾아서 '아 이게 뭔 균이야?' 이걸 요즘 같으면 뭐 찾아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찾아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비는 여제라는 것을 지내게 되죠. 그래서 도처에 보면은 여제를 지내는 여단이 다 마련되어 있죠. 우리 이제 광주 같으면은 광주 읍성의 북쪽, 이제 표현상으로는 이제 북쪽이지만 지금 광주고등학교, 계림초등학교 있는데 이제 여단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오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200년 전,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아마 우리 광주시장께서 그쪽 여단이 있는 데 와서 아마 정성을 들여 하늘에 제사를 지냈을 겁니다. "제발 코로나여 빨리 집으로 가거라." 그래서 이렇게 기근이 들면 전염병이 도진다. 전염병이 도지면 어떤 개별적인 방역 조치와 함께 여제라는 제사를 지냈다. 즉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현종 12년 1671년 기사가 되겠습니다. 저 뒤에 저 위에 두 번째 줄에 있죠. 이 바로 이 말입니다. 기역견발. 기근과 역병이 견발 한꺼번에 일어났다. 그다음에 뭔지 압니까? 한번 읽어 보시죠. 예, 아주 잘 읽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시상침. 쌓여 있는 시체가 서로 베개를 베고 그러니까 연달아 누워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기근과 전염병이 함께 발생해서 시신이 아주 도처에 깔려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인제 뭐 어쩌겠습니까? 예. 일단은 하늘에게 정성을 들여서 비는 수밖에 없죠.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인제 기근이 들면은 이제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왜 이렇게 좀 살아남았을까? 오늘날 이 코로나보다 더 센 우리가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는 살아남았을까? 이것은 우리 국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전국이 한꺼번에 싹 기근이 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전라도가 기근이면 뭐 경상도는 풍년이고 또 전라도가 기근이라 해도 전라도 내가 똑같이 기근이 드는 게 아니라 뭐 산간 지역인 뭐 구례나 뭐 이런 데는 풍년이고 또 바닷가 쪽 무안이나 뭐 해남 쪽은 기근이 든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또 한 지역에서도 구례 내에서도 평지 지역과 산간 지역이 또 다르듯이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느 지역에 인제 좀 풍년이 들고 좀 풍년이죠. 예. 평년자. 그리고 어느 지역은 인제 뭐 기근이 들고 그러면 인제 기근 든 쪽에서 인제 쌀을 사러 평년자 겨우 버티는 지역으로 쌀을 사러 옵니다. 그때 인제 수령 요즘 말로 이게 시장 분수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지역의 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투자로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국사책에 많이 나오죠. 일본하고 뭐 얘기할 때 방곡이라고 그럽니다. 곡식을 막는다. 곡식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는다. 요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공령이 우리 국사책에 나오는 방공령이 꼭 국가 차원에서만 행하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들도 자기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공령을 내린 적이 있었다. 그 기사가 되겠습니다. 철종 때 기사죠. 예. 여기 보니까 무천 유무 민국지 급선무야 그랬죠. 무천 옮기는 거죠. 이리저리 옮김이 있고 없음은 민국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의 가장 큰 임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쪽 배추가 싸고 이쪽이 비싸면 싼 것을 비싼 데로 옮기는 이런 것은 국가의 기본 임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수재라는 사람들이 수령이라는 사람들이 예? 말하기를 자기 거울을 위하여 반곡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곡식이 자기 지역에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일을 했다. 자, 기근이 들면 자기 지역의 식량 수급을 위해서 수령들이 외부 유출 차단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인제 뭐 요즘도 어쩝니까? 요즘도 국민재난지원금 주자는 데는 다들 동의를 하죠. 어려우니까. 그러면 얼마를 줄까? 100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를 줄까? 그다음에 누구까지 줄까? 요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인제 고민이죠. 이게 왜 나오겠습니까? 정부가 정부가 돈이 많다면 뭐 그런 말 안 나오겠죠. 이건 뭐 예나 지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국가 재정을 투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 주민들로부터 성금을 모금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코로나 극복과 관련해서는 뭐 협찬이니 성금이니 뭐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우리 전통 시대에 보면은 기근이 들면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 화순 사람이죠. 예. 문영찬이라는 분이네요. 예. 어떻게 했습니까? 지석강 상류에 보를 만들어 가지고 농업 용수를 공급하게 했죠. 그리고 이 1814년 대기근 때는 곡식 수십 석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뭐 당시 기근을 구제하는 데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어쨌습니까? 다수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에 남겼죠. 읍지에 기록을 하고 또 비석을 세워서 마을 앞에다가 세우고 그런 것을 우리가 공적비 이렇게 얘기하죠. 또 수령들 같은 경우도 이런 일들을 하면은 주민들이 선정비를 세워서 그분의 공적을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예. 어찌 됐든 뭐 어려울 때 돈 내신 분들 참 고맙죠. 그 고마움을 기억하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죠. 요즘 뭐 남이 남의 도움을 아주 뭐 뭐 그 사람 돈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조금 우리가 더 높게 생각해야겠죠. 자, 어려울 때 남 도와주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그것이 우리 인류를 지금 이렇게 지탱해 온 힘이지 않을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남기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어려울 때 좋은 일 하신 분을 얘기했고 세상살이가 꼭 좋은 일 하신 분만 있겠습니까? 더러 못된 짓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어떤 못된 짓을 했습니까?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최근에도 트럭에다 넣는 요소수 그거 사재기한 사람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자, 요거 보십시오. 부상되고 부상되고 부자들이죠. 부자들, 큰 상인들 이 사람들이 정부가 인제 정부미를 방출을 했죠, 정부미. 왜냐하면 시중에 쌀이 없으니 정부 비축곡을 좀 싼 가격에 시장에다 풀었죠. 그러면 서민들이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이렇게 사 가야 하는데 부자들이 돈 몽땅 들고 나와 가지고 싹 쓸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결국 정부 역할이 뭡니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 나 잘했어."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니죠. 풀었을 때 그게 어떻게 작동되는지까지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정부는 세워야 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죠. 예. 자. 쌀만 사재기 한 게 아니라 토지도 사재기를 합니다, 토지도. 왜? 인제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헐값에 인제 물건을 내놓죠. 집에 있는 뭐 귀한 물건을 가지고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전당포에 맡겨 놓고 돈을 가져간다고 또 토지를 팔겠다고 내놓는다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값이 인제 집가가 하락을 합니다. 뭐 요즘 요즘 부자 가운데 IMF 때 돈 번 사람들도 들어 있잖아요. IMF 때 주식이 막 한없이 추락하니까 그때 싹 사 가지고 돈을 들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뭐 그거는 당연히 옳은 행위이죠. 자본주의다운 행위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인제 우리가 뭐 대형 마트들에게 1 년에 좀 몇 번씩은 쉬어 달라. 문 열지 마라. 왜 그럽니까? 골목 상권이 죽어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기본적 취지이죠. 그런데 인제 그런 것을 어기고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그래서 뭐 현재 지금 최근에 아주 그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 기업체한테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그렇게 먹어가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서 회장이 나와서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하고 그랬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 역사 속에도 보면은 아마 인간의 기본적 속성이겠죠.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치세기황 그랬죠. 세상이 흉년에 흉년이 드니 뭐라고 됐습니까? 경가 능매라는 거죠. 경가 능매. 값을 낮춰서 막 어거지로 팔게 했다. 이런 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토지만 사재기를 한 게 아니라 노비도 사재기를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먹을 것이 워낙 없으니까 양반들도 자기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것 자체가 힘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노비를 인제 팔아서 그 돈으로 어떻게 지금 생활 자금을 충당하려고. 그럴 때 인제 돈 있는 사람들이 노비를 헐값에 매입을 하고 토지를 매입을 하고 이런 일들이죠.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치부를 하는 이런 행위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은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정상적이라 할까 옳은 재테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인제 명망가의 가훈을 보면은 "흉년 때 논을 사지 마라." 이런 가훈이 있는 집안이 있고 그러죠. 그런 맞아 뭐 주식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사야 기업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물론 전통 시대의 가치하고 또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하고는 좀 다름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기본적 정신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리대. 자, 아까 이렇게 좋은 일 하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다거나 그런 거 하면은 돈이 궁한 사람들 있잖아요. 돈이 궁한 사람. 그때 인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아주 높게 네 책정한다거나 그리고 약정 기일 안에 갚지를 않으면 인제 뭐 추가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요즘도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고금리 사채.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못 갚으면은 뭐 "장기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참말로 정부 당국에서 그런 거 엄격하게 좀 막아야 할 텐데요 진짜.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또 전통 시대에도 가끔씩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리 돈을 꾸었죠. 급하면 뭐 어쩔 수 없죠. 높은 이자 뭐 이자 돈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못 갚았어요. 흉년으로 못 갚았어. 그랬더니 그 집 채무자 채권자 종이 와 가지고 소다고 가마를 그냥 빼앗아 가 버렸네요. 간혹 보면은 뭐 소를 몰고 가 버렸다거나 솥단지를 뜯어갔다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완전히 한 가정의 기초 생활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이제 악행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인제 결국 기근이라는 것은 인제 먹을 식량이 인제 고갈되는 바닥이 나는 그런 상황을 말하죠. 그러면 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 인제 예 요즘 말로 얘기하면 뒤주에 인제 쌀은 없고 그러면 인제 주변에 있는 초근 목피를 인제 먹게 되는 거죠. 초근이니까 뭐 칡을 캐 먹는다거나 소나무 껍질 송피라고 그러죠. 송피를 먹는다. 도토리를 따서 죽을 써 먹은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인제 그마저도 인제 바닥이 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저 인도네시아 이런 데 보면 식인종이 산다고 그랬는데요. 참나. 여기 보면은 충청도 연산에 사는 순례라는 비죠. 비 개인 비 사비니까요. 네 심곡 깊은 산골짜기에서 사네요. 아 먹을 것이 없었는가 자기의 5살 딸하고 3살 아들을 살식이니까 살식 죽여서 먹었는지 먹어서 죽였 죽였는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이고 참.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여러 번 검색이 됩니다. 영조 때 그때가 인제 영조 한 8년 정도 되는데 그때도 엄청 크게 우리 전라도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때 강진에서 사람의 고기 그 인제 인육이라고 그러죠. 인육. 인육을 먹은 적이 있어 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강진현과 목 잘리고 그런 일이 있었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관련 그림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이렇게 모닥불 피워 놓고 몇 사람이 앉아서 사람 뭐 팔 다리를 이렇게 불에다 구워서 이렇게 먹는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최악의 상황에 가서는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보면 뉴스에 참 좀 듣기가 민망한 뉴스들도 많이 있죠. 예. 뭐 자기 아이를 뭐 어떻게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버렸다, 죽였다, 팔았다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할 일이 바로 인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기초적인 어떤 자존감, 또 기초적인 생활 이런 것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먹을 것이 없으면 인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찾아 나서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유민이라고 떠도는 사람. 그러니까 떠돌면서 인제 조직을 만들면 거짓대가 되는 거죠. 그 그 조직이 인제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폭력을 행사한다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죠. 일단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 우리가 길을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지금 인조 때 기사이죠. 어린아이를 이끌고 노인을 부축하고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5, 6명 10여 명씩 대를 이루어서 여기저기 이제 다닌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가 우리 지방이 텅텅 좀 비어 있잖아요. 반면에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은 또 사람으로 넘쳐나고 아파트값이 오른다고 난리고 하는 거죠. 다 먹거리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예나 지금이나 있는 곳을 향해서 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균형 발전이죠. 갈 사람은 가지만 남을 사람은 남아서 그 지역을 지키게 할 일도 국가가 할 일이겠죠. 자, 기근이 들면 이렇게 길을 떠난다. 그런데 그 길이 개개인이 아니라 어떤 그룹을 형성을 하고 그 그룹 가운데 또 지도자가 나오고 그 지도자가 이제 어떤 이슈를 발견을 해서 조직화하면은 인제 집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궁예라거나
아마 견훤이라거나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 출발은 아마 이거였을 것입니다. 네. 그다음 볼까요? 그래도 간다면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서울로 가야죠. 예. 서울로 가야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수삼이라는 분이 쓴 시이네요. 예. 함경도에서 함경도 강원도 쪽에서 목격했던 사실을 시로 적어 놓은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타까워 발을 구르며 애들과 늙은이를 재촉하는." 그러니까 젊은이만 먹을 것을 찾아 떠나는 게 아니라 어린이, 나이 드신 분 함께 어디로 갑니까? 저마다 말하기를 "서울로 떠나간다고." 갈 때 어쩝니까? 봄바람은 야속하여.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춘궁기죠. 부황든 얼굴을 스치네. 근데 못 먹으니까 우리가 부황든다고 그러죠. 누렇게 뜨죠. 어느 날에나 가 닿으리 저 먼 서울에. 그래요. 지금 같으면 뭐 몇 시간이면 갈 텐데 강원도에서 걸어서 서울까지 언제 서울에 들어가려나 그런 내용이네요. 봄바람 불 때 얼굴은 누렇게 떠 가지고 어린아이 손 잡고 업고 나이 드신 어르신 또 손 잡고 어쩝니까? 등에는 또 뭐 기본적인 뭐 예? 뭐 이불이라도 좀 메고 그랬겠죠. 예? 또 얻어 먹으려면 또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숟가락이라도 하나 챙기고 또 밥 얻어 먹으려면 바가지, 깡통, 깡통이라도 하나 챙기고 아마 그렇게 해서 갔을 겁니다. 요즘 우리 여행 가려면 어쩝니까? 양치 도구 챙기고 이분들도 그랬으려나?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위장표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아시아 국가들이 동아시아, 그러니까 한중일 이 세 나라 사람들이 바다 생활을 하다가 돌풍이라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표류를 하는 경우가 아주 잦았습니다. 뭐 우리 뭐 어민들이 고기잡이 하다가 풍랑이나 이런 거 만나서 뭐 일본으로 또 뭐 대만으로 필리핀으로 이렇게 표류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뭐 하멜이 우리나라에 온 것도 다 난파선이 표류해서 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한중일 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쫓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룰에 의해서 구호를 하게 됩니다. 구호. 그래서 어 돌아갈 때까지 잘 재워 주고 먹여 주고 또 돌아가는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식량도 딱 챙겨 줘서 줍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 룰로 정해져 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본으로 표류해 가면은 거기서 일 주일이 됐건 열흘이 됐건 내가 밥을 먹고 살 수가 있 거기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돌아올 때 일본에서 또 5일 정도의 식량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 세 가족이 갔다, 네 가족이 갔다 그러면 벌써 얼마입니까? 굉장한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죠. 이걸 안 사람들이 위장 표류를 합니다. 그냥 저 바다 나가 가지고 그냥 음 가벼운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죠, 법으로는. 그러나 워낙에 인제 먹을 게 없으면 이런 일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요즘도 지금 어떻습니까? 국제 난민들 국경을 넘는 것, 국경 넘는 것은 법으로는 사실 자국법으로는 위반이지만 그게 인제 국제적인 뭐 그런 뭐 인류애를 때문에 그 포용을 해 주는 뭐 "와라. 오지 마라." 얼마나 시끄럽니까. 네. 참 어찌됐든 어려우면 이렇게 몰래 국경을 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네. 자, 사람이 이제 죽어요. 많이 병들어 죽고 떠나고 그러면 인제 토지가 감소하죠. 왜?
농사를 안 지어 버리면 금방 1-2년 농사 안 지으면 금방 이제 묵은 밭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인제 경작지가 줄어들고 사람이 죽으면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전통 시대의 경제 기반의 대표적인 게 사람하고 토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대기근과 흉작이 휩쓸고 가면은 그 지역에 이른바 생활 토대가 붕괴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1876 년이면 우리 국사책에 많이 나오죠. 이? 강화도 조약. 그때 우리 전라도에 큰 기근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나주는 얼마 줄었습니까? 2,600 개. 우리 광주는 1,200개 토지가 줄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줄어요. 그래서 인제 요걸 이제 회복하는 데 복구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리죠. 근데 복구하는 도중에 또 어 흉작을 맞았다 그러면 인제 더 데미지가 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제 요즘도 인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인제 뭔가를 살릴 때는 어느 선까지는 살려 줘야 하는데 저쪽에서 "야 우리도 도와줘." 하면 인제 참 복잡해지는 거죠. 이런 지역들이 복구하는 데 힘이 들죠. 나주 같은 경우는 결국은 회복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연거푸 기근을 맞게 돼요. 그런 것들이 굉장한 이제 지역 민심을 흉흉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아까 뭐 사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람도 있지만 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입을 줄여야 하니까. 이 입 먹는 입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를 아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 보장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런 비인륜적인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십시오. 3-4의 아이 3-4의 아니까 겨우 아장아장 걷겠네요. 이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포휴 이렇게 안고 갔네요. 안고 한 여자가. 3-4세쯤 되는 아이를 이렇게 안고 가다가 갑자기 호련히 기치 내버려 두고 굴고 이거 뒤돌아보지도 않고 가더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이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요. 음. 그래서 인제 그런 아이들을 인제 데려다가 인제 키우는 일들이 인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요. 어른이 됐을 때 엄마가 찾아와 가지고 "그 아이는 내 아이야. 원래 줘." 했을 때 그럼 키운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것들도 커버하기 위해서 나름의 또 규정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뭐 요즘도 해외 입양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엄마를 찾아서 뭐 상봉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키워주는 엄마를 또 버리고 새엄마한테 온다는 것도 여러 가지 또 어 어떤 난제들이 있죠. 그래서 다 나름대로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아마 법적 장치들이 또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어찌 됐든 인제 이렇게 재난이 들면은 이걸 컨트롤하는 컨트롤 기구가 있어야겠죠. 예. 총괄하는. 그래서 우리 요즘도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뭐 오전 뭐 10 시, 11 시에 나와서 꼭 기자회견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중대본, 중대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을 총괄하는 어 그 팀이 있죠. 중대본부라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도 요런 이제 진율청이라는 컨트롤 타워를 이제 만듭니다. 처음에는 인제 임시 기구로 기근이 딱 들면은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이제 임시로 뒀다가 나중에는 상설 기구로 전환을 이제 하죠. 그런데 이런 기구들은 이제 재원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세금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이제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축을 이제 끌어다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이 굶주린 사람들을 이제 소생시키는 요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곡식을 줘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향에 가서 밥도 해 먹고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이제 무료 뭐라 합니까? 무료 배급을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은 뭐 6.25 전쟁 이후에 인제 미국에서 수입한 밀가루 같은 것들을 인제 줬죠. 밀가루를 주면서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뭐 국수를 해 먹든가 뭐 죽을 써 먹든가 요런 일을 하기도 하고 아예 그냥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기도 하죠. 근데 이 굶주린 사람들한테는 밥을 주면은 예를 들어서 한 며칠 굶은 사람들한테 밥을 주면 그걸 소화할 능력이 없으니까 주로 죽을 써서 주죠. 그러고 인제 죽은 적은 이 곡식 가지고 많은 양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근이 들면은 이 무료 급식소 그다음에 무료 배급 이런 것들을 인제 단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제 이걸 운영하려면 인제 뭐 기본적인 뭐 요건이 돼야겠죠. 뭐 소실하거나 또 불 때는 뭐 장작이라거나 또 뭐 죽을 쓰는 뭐 원자재라거나 이런 것들이 인제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원래 다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땅 기근이 들면은 즉각적으로 인제 움직이게 되죠. 근데 간혹 이제 못된 짓 아까도 못된 짓 나왔습니다만 간혹 보면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을 막 쌀은 빼먹어 버리고 쌀 빼먹어 버리고 거기다 물을 많이 부어 가지고 맹물을 만들어 버려요. 그런 일도 있죠.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암행어사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특별 감찰반을 파견하기도 하죠. 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인제 성금을 모금을 해야 돼. 근데 그냥 주라 할 수도 있지만 정부로서도 그냥 받을 수는 없으니까 모종의 give and take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공명첩이라는 겁니다. 아 일종의 인제 직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맨 밑에 찰방. 우리 경양역 찰방하잖아요. 찰방, 별좌, 주부 이런 직책은 쌀 12석 바치면 그걸 이제 준다. 요런 말이 되겠습니다. 공명천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돈. 인제 동전을 사용을 할 때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제 재원이라는 게 인제 현물 재원이 있죠. 쌀, 호목 이런 현물 재원이 그다음에 이제 현금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현금을 막 찍어 내야죠, 조폐공사에서. 그래서 이 가뭄이 들면 정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주전을 하게 됩니다. 주전. 동전을 인제 만들게 되는 거죠. 통화량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통화량을 인제 막 늘리는 거죠. 돈을 풀어야 하는 거예요. 자 어려울 때는 돈을 풀어야 합니다. 요즘 그것 때문에 모 부서 장관 많이 뉴스에 나오죠. 돈을 쪼끔만 풀겠다고 하니까. 이 어려울 때 돈을 좀 팍팍 풀어야지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따지고 그러잖아요. 대체로 보면은 동전을 이렇게 주조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먹고 살게 해 줘야죠. 민생 해결. 그래서 인제 있는 것 없는 것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와서 서로 교환하게 하는 이런 인제 상거래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게 인제 일정한 길마다 정착을 한 게 우리가 오늘 시골에서 보고 있는 장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도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 바로 정기시장인 장시가 전라도 지역에서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15 세기 후반입니다. 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흉년이 들었을 때 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어려울 때는 세금을 깎아 줘야죠. 세금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지금도 뭐 뭔 일이 닥치면 뭐 세금을 경감한다거나 또는 기일을 이렇게 조금 연장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할 일은 세금을 가지고 인제 민생 경제를 조정을 해야겠죠. 세금을 줄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전통시대도 보면은 뭐 토지세 또 군역, 공납 이런 것들을 뭐
삭감, 연기, 또 탕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먹을 것이 인제 바닥이 날 때는 무료로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무료로 주는 것도.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일을 시켜서 그에 대한 그 노임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역대로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공공 근로 사업을 펼쳤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우리가 토정 비결로 유명한 이지함 이분이 인제 아산 현령 때 이렇게 유민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집신을 이렇게 만들게 해서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숙종 때는 북한산성을 또 쌓아요. 우리가 인제 잘 아는 인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인제 파천을 했다가 청나라 군사한테 인제 굴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수도를 방어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으로 남쪽에 남한산성, 북쪽에 북한산성을 인제 계획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북한산성을 공사를 매듭을 못 졌어요. 그러던 인제 숙종 때 기하자들이 서울에 많이 모여드니까 그분들을 북한산성 그 공사에 투입을 했던 거죠. 또 영조 때는 청계천, 우리 청계천 하면 또 일단 이명박 대통령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청계천도 이렇게 토사가 자꾸 쌓여 가지고 이 천이 이제 낮아진 거죠. 낮아지니까 걸핏 하면 이제 범람을 해서 서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조 때 그 서울에 모여든 극빈자들을 준설공사 이렇게 토사를 긁어내는 준설공사에 투입을 해 가지고 홍수 방지를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인제 어려울 때 그렇게 그냥 무료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못 했던 일을 그때 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소정의 인건비를 주어서 또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던 거죠. 예. 지금 인제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흉작, 그로 인한 식량이 고갈되는 기근, 그리고 그것을 극복했던 우리 선배들의 노력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도에서 이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무궁한 행운이 깃들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